중동의 고요한 밤하늘이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 미사일 130발을 쏟아붓던 그 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미국제 패트리어트도 이스라엘제 에로우도 아닌 단 하나의 무기 체계로 쏠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이었습니다. 드론 580대가 하늘을 뒤덮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천궁이는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요격률 90% 이상, 수출 국산 무기 사상 최초 실전 기록, 패트리어트 가격의 3분의 1로 패트리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한 그 순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25%로 한국을 압박하고 100억 달러 방위비로 한국의 목을 조르던 바로 그 순간 미국의 미사일 창고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트럼프에게 직접 무기 부족을 경고했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동시에 재고 고갈을 보도했죠. 그리고 미국은 결국 한국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국 방산을 비웃었던 사람 중 하나였죠. 실전 경험도 없는 나라가 만든 싸구려라고. 그 비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중동이 불타는 하늘 앞에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나토 합동작전 수석 전략분석관 빅터 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중동의 화약 냄새가 유럽까지 번지던 2026년 3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화상회의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대형 모니터에는 나토 동맹국 대표단 16명의 얼굴이 격자 형태로 떠 있었고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동 사태 대응 방산 협력 전략.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란이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전례 없는 보복에 나서면서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죠.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했습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이란 정권이 마비되고 항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3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란은 달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보복 시나리오를 즉각 가동했죠. 걸프 전역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전례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말이 외신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란 따위에게 밀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나토에서 20년간 미국 방산 시스템을 분석하고 동맹국 도입 전략을 수립해온 저로서는 미국의 방어망이 흔들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고였고 미국은 세계 최강이었으며 그 사실은 제가 나토에 몸담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측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국방부 파견 선임 고문이었는데 늘 그렇듯 자신감이 넘쳤죠. 화면 속 그의 뒤로 성조기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현재 중동 방공 상황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고 있고 추가 포대 배치도 이미 완료됐습니다. 동맹국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16명 중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방공망 앞에서 이란의 미사일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한쪽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군 파견 대표였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가 입을 열었죠.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에 한국산 천궁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 측 선임 고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가 이내 여유로운 웃음으로 바뀌었죠. 천궁이요. 실전 경험이 전무한 신생 시스템입니다. 패트리어트의 보조 역할 정도야 할 수 있겠죠. 주력은 어디까지나 미국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막는다고요? 글쎄요. 데이터를 봐야 믿겠습니다. 그 말에 화면 속 몇몇 대표들이 슬며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천궁이라는 이름을 그날 처음 제대로 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토 회의에서 진지하게 거론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게다가 당시 분위기는 한국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관세 25%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주한미군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코너로 몰아붙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하게 압박하는 미국의 모습을 저는 나토 내부에서도 자주 목격해왔죠. 그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의 자기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잿빛 하늘이 보였죠. 머릿속으로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구성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제 천궁이점, 세 나라의 시스템이 함께 배치된 구조였습니다. 흥미로운 조합이었지만 저희 관심은 어디까지나 앞에 두 시스템이었습니다. 천궁이는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한 보조 장비 정도로 보였으니까요. 노트북을 닫으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방산. 아직은 아니야. 그 판단이 얼마나 근거 없는 오만이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고 머그컵에서 올라오는 커피 김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죠. 중동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저희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토 전략 분석관으로서 저는 수십 개의 분쟁을 모니터링해왔고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그 수십 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국이 이기고 이란이 굴복하고 전쟁은 끝난다. 트럼프가 장담했듯이. 그런데 그날 오전 제 노트북 화면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은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미국 고위 지도부 사이에서 방공 미사일 재고,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언론이 전쟁 분위기를 띄우려고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번째 알림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관건은 무기 비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고갈되기 전에 공습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제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알림이 떴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였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당시 방공 미사일을 전례 없는 속도로 소진한 뒤 아직도 재고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세 곳이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로부터 1시간 뒤, 나토 긴급 내부 채널에 문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발신처는 미국 중부사령부, 수신처는 나토 전략 분석 파트. 저는 문건을 열었습니다. 읽는 내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부터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 개전 초기에만 탄도 미사일 130발이 아랍에미리트 주요 시설을 향해 날아들었다는 것. 그리고 드론이었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580대가 편대를 이루어 하늘을 뒤덮었다는 내용이었죠.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탄도 미사일 130발, 드론 580대. 단 며칠 만에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템스강 위로 낮게 깔린 구름이 런던의 하늘을 무겁게 눌렀죠.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드론 580대라는 숫자가 특히 걸렸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은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일회용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드론 한 대를 요격하는 데 쓰는 비용이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를 잡으려고 60억 원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었죠. 580대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곱하자마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출혈이었습니다. 이란은 싸구려 무기로 미국의 창고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문건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작전 개시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 부족 우려를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00%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했지만 문건에 담긴 수치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 긴급 배치가 겹치면서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핵심 요격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추가 생산은 단기간에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이 너무 복잡하고 부품 수급이 여러 공장에 분산되어 있어서 생산 속도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함께 담겨 있었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나토 회의 때 미국 선임 고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재 중동 반공 상황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한 말이었죠. 완벽한 통제. 그런데 합참의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무기 부족을 경고했다면 그 완벽한 통제라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분석관 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바닥나는 건 용기가 아니라 탄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법칙이 미국에도 적용된다는 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었으니까요. 창고에 쌓인 게 넘쳐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문건 앞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드론 때로 미국의 방어망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동안 미국의 창고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구성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에로우, 그리고 천궁이점 세 줄짜리 목록이었죠. 시선이 마지막 줄에 멈췄습니다. 천궁이점 나토 회의에서 비웃음을 샀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130발과 드론 580대를 상대로 그 천궁이가 지금 실제로 교전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중부사령부에서 추가 문건이 올라와 있었죠.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교전 결과 분석. 천궁이 최초 실전 교전 확인.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개전 초기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부은 탄도 미사일은 총 130발이었습니다. 거기에 자폭 드론 580대가 편대를 이루어 하늘을 뒤덮었죠. 아랍에미리트군은 즉각 방공망을 가동했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제 천궁이점, 세 나라의 요격 체계가 동시에 가동된 겁니다. 그리고 종합 요격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90% 이상.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90%. 이란의 탄도 미사일 130발 중 90% 이상이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격추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전에서 90%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론상 최고 수치를 자랑하는 패트리어트조차 실전에서 이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줄이었습니다. 천궁이 단독 요격률이 종합 요격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천궁이가 패트리어트, 에로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고 비웃었던 그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실전 환경 속에서 90%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수출 국산 무기 사상 최초의 실전 교전으로. 저는 천궁이 재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년간 방산 분야에 있었지만 천궁이를 제대로 들여다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요격 고도 15km 이상, 유효 사거리 약 20km. 수치만 보면 중거리 요격 체계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발사 방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압 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에 띄운 뒤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었는데 덕분에 발사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했죠. 그리고 표적 근처에서 파편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탄도탄을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직접 들이받아 파괴하는 직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제어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방식이었죠.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가격 비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패트리어트 1개 포대 도입 비용 1조 원 이상, 천궁이 1개 포대 도입 비용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한 겁니다. 저는 이 숫자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산 분석관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천궁이는 패트리어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이 대량의 요격 미사일을 상시 비축해야 하는 환경을 감안하면 이 가격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죠. 자료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천궁이를 구성하는 체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발사대를 담당하는 국내 방산업체,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 유도무기 전문 업체, 레이더와 전투 통제 시스템을 담당하는 전자전 업체. 세 곳의 국내 방산 기업이 각자의 핵심 기술을 조합해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만들어낸 구조였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90% 이상이었고, 선진국들의 핵심 부품 수출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고 이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었죠.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미국 선임 고문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신생 시스템입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한 번도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천궁이는 지금 막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130발과 드론 580대가 쏟아진 중동의 하늘 한가운데서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패트리어트 가격의 3분의 1로 패트리어트와 나란히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하면서 저는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숫자가 그 자료 안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구조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수년 전부터 돌던 문건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전제 아래서는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궁이가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숫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제조에 걸리는 시간 9개월이었습니다. 공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부품이 수십 개의 협력 업체에 분산되어 있어서 생산 속도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뒤를 이었죠.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의미 있는 수량을 확보하려면 최소 1년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인데 추가 생산에 1년이 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 페이지에 천궁이 관련 자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교를 위해 함께 편철해 둔 것 같았죠. 천궁이의 추가 물량 납품 소요 시간, 계약 체결 후 72시간 안에 초도 물량 출발 가능. 저는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72시간. 미국이 1년 걸리는 걸 한국은 72시간 만에 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오탈자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72시간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죠. 한국의 방산 생산 체계에 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이 즉각 가동되고 부품 조달과 조립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된 물량은 지체 없이 수송기에 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고를 미리 확보해두고 계약 즉시 출하하는 구조였죠.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빠른 배송 문화가 방산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그 효율이 미사일 납품에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지보수 자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담당자 인터뷰가 짧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한국 측에 연락했더니 4시간 만에 원격 패치가 전달됐고 아침에 출근하니 시스템이 이미 정상화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 줄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미국 업체였으면 담당자 연결하는 데만 일주일은 걸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손을 멈췄습니다. 나토에서 미국 방산 업체들과 20년을 일해온 저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궁이의 기술적 구조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유도 방식에 집중했죠. 천궁이에는 발사 후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표적이 회피 기동을 시도해도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궤적 예측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표적의 다음 움직임을 0.3초 앞서 계산한다는 분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세계에서 0.3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적중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죠. 드론 580대를 상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기동하는 드론의 다음 움직임을 0.3초 앞서 예측하고 미사일 궤적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시스템이라면 회피 기동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죠. 그동안 미국 방산 시스템이 왜 이렇게 비싸고 느린지에 대해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최고니까 비싼 거라고, 정밀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공정, 독점 계약, 납품 지연, 그리고 그 뒤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방산 로비 구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동맹을 압박하는 동안 정작 미국 방산 업계는 의회 로비와 독점 계약으로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나토 내부 채널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발신인은 브뤼셀 나토 본부의 선임 연락관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죠. 미국 방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나토 방산협력 재검토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궁의 실전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산 시스템 재검토 움직임이 감지되자 미국 측에서 선제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데이터가 불편하면 회의를 소집하는 것. 그것이 미국 방산 로비가 20년간 써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식이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천궁이의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 재검토 회의 소집 메시지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나토 긴급 채널에 새로운 문건이 올라왔습니다. 발신처는 미국 중부사령부, 수신처는 나토 전략분석전 파트. 긴급 표시가 붙어 있었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대함 미사일 포대 호르무즈 해협 전진 배치 완료. 미 항공모함 전단 조준 중.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곳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 장병이 탑승한 채로 이란이 그 항공모함을 직접 조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중부사령부 실시간 상황판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 지도가 떴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대함 미사일 포대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을 에워싸듯 배치된 붉은 점들이었죠. 저는 즉각 미국 측 재고 현황 파일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내부 문건에서 확인했던 숫자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함대 배치분 요격 미사일 총 32발. 본토에서 추가 수송 불가능. 추가 생산 최소 1년 소요.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이란이 조준하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은 총 87기였습니다. 요격률 90%를 가정해도 32발로 막을 수 있는 건 최대 29발이었습니다. 나머지 58발은 그대로 항공모함에 꽂히는 계산이었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다시 해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32발로 87기를 막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의 철벽 방어망이라 불리던 시스템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3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던 전쟁이 오히려 미국의 창고를 바닥내면서 역으로 미국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향방은 이란의 무기고가 먼저 바닥나느냐, 아니면 미국의 핵심 자원이 먼저 고갈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장기전을 준비해왔습니다. 자폭 드론처럼 3천만 원짜리 싸구려, 무기로 60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전략은 단기전을 원하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식이었죠. 이란은 하메네이의 죽음 이후 오히려 더 결집하고 있었고 미국이 기대했던 체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외신의 평가가 이제는 단순한 논평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긴급 채널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본토 배치분을 빼면 미국 방어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유럽 배치분을 당기면 나토 방어선이 흔들렸죠. 추가 생산은 1년이 걸렸고 시간은 없었습니다. 문건 하단에 발사 예상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분이었습니다. 40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충돌했습니다. 87기, 32발, 40분, 수천 명. 어떤 조합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토 채널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발신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2줄이었죠. 한국 측의 긴급 협조 요청 발신 완료. 한국방위사업청 해외사업본부와 협의 채널 개설 중. 저는 그 2줄을 읽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25%로 한국을 압박하고 방위비 100억 달러로 한국의 목을 조르던 바로 그 미국이 지금 한국의 긴급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세계 최강국이 동맹국에 손을 벌리는 일은 나토 역사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며칠 전까지 관세와 방위비로 압박하던 나라에게 자존심을 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2줄짜리 메시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협의 채널이 개설되자마자 한국 측에서 먼저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천궁이 추가 물량 수송기가 이미 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한국은 수송기를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현재 인도양 상공 비행 중 40분 내 아랍에미리트 공군기지 도착 예정. 계약 체결 즉시 실전 배치 가능.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미국이 허둥대는 사이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습니다. 요청을 기다린 게 아니라 먼저 움직였죠. 72시간 납품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그 효율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발사 예상 시간까지 38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송기 도착까지 40분. 2분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8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토 옵저버 채널에 접속한 채 저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부장이 조건을 제시한 뒤 미국 측 채널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방산업계 인사, 의회 측 연락관까지 여러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이란의 미사일 포대는 여전히 항모 전단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측 담당관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25% 철폐, 방위비 100억 달러 폐기, 천궁이 미국 본토 배치 승인.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채널 너머로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20년간 나토에서 쌓아온 고정관념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본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았죠. 통화가 끝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수송기 착륙 시작합니다. 배치까지 7분입니다. 채널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실시간 위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활주로에 거대한 수송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동체에 태극 문양이 선명했죠. 후방 램프가 열리자 미사일 컨테이너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국 기술진들이 뛰어다니며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토에서 수십 번의 긴급 배치 훈련을 지켜봤지만 저렇게 빠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발사 감지. 나토 채널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87기가 일제히 발사됐다는 보고였죠. 저는 위성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항공모함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UAE 상공에서 초록색 점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가 발사된 것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충돌.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5, 10, 20.
붉은 점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채널 안에서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오류 아닙니까? 데이터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프랑스 측 연락관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 속 요격 성공률이 너무 높았거든요. 실전에서 저런 수치는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위성 데이터 검증을 요청했고 나토 기술분석팀이 즉각 교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정찰기 레이더 로그, 위성 열화상 이미지, 함대 레이더 기록을 동시에 대조하는 작업이었죠. 검증 결과가 나오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조작 가능성 제로. 데이터 정확도 99.7%. 화면 속 숫자들은 사실이었습니다. 30, 40, 50. 붉은 점들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나토 채널 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목소리들이 조용해졌고 대신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60, 70. 독일 측 연락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 거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85. 방산업계 관계자로 보이던 미국 측 인물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주가 폭락을 걱정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는데 화면 앞에서 완전히 굳어 있었죠. 86, 87. 마지막 붉은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87발 중 87발. 요격률 100%. 나토 채널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그런데 채널 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결과에 집중하던 시선들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영국 측 분석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격률이 아니라 속도가 더 놀랍습니다. 수송기 착륙부터 실전 배치까지 6분. 우리 나토 기준으로는 최소 2시간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저장해둔 천궁이 기술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배치 속도에 관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읽었죠. 모듈화된 시스템 구조, 표준화된 연결 방식, 사전 조율된 운용 절차,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현장에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미국 방산 시스템이 맞춤형 설치와 복잡한 초기화 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였죠. 이탈리아 측 연락관이 채널에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요청 전에 이미 수송기를 띄워뒀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채널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전에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를 맞춰뒀다는 게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손을 벌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 측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 잠깐 검토를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 안에서 몇몇이 동조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가 이미 천궁이를 각각 10개 포대씩 계약했고 UAE가 4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죠. 그 계약들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벌어진 장면이 증명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나토 회의에서 다들 비웃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신생 시스템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신생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실전 한가운데서 87발 중 87발을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채널 안의 시선은 이제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 속도로 납품했는가?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준비했는가? 그 질문들이 채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창밖 런던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천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 파일을 다시 열게 된 건 이란의 미사일 130발과 드론 580대 때문이었고 지금 저는 그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미국이 최고라는 전제 아래 쌓아온 분석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중동 사태 방산 분석 보고서였죠.
원래 계획은 미국 방공 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은 전혀 다른 내용을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3번 바꿨습니다. 처음엔 미국 방공 시스템 현황 분석이었다가 중동 방공망 다변화 동향으로 바꿨고 결국 한국 방산의 나토 방공 체계 편입 가능성 검토로 확정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제목이었습니다. 나토 채널에는 밤새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7단계에서 천궁이가 이란의 미사일 87기를 전량 격추한 장면을 목격한 동맹국 대표들의 반응이었죠.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 검토 보류 공문이 나토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천궁이와의 성능 비교 분석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뒤를 이어 루마니아, 체코, 그리스 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 쪽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이라크는 이미 천궁이를 각각 10개 포대씩 계약한 상태였는데 이번 실전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도입 협의를 즉각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카타르 측에서도 비공식 채널로 천궁이 도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나토 내부에 공유됐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패트리어트의 아성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탄도 미사일 130발과 드론 580대가 쏟아진 중동의 하늘에서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그 아성을 단 하룻밤 만에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수치들을 정리했습니다. 패트리어트 1개 포대 도입 비용 1조 원 이상, 천궁이 1개 포대 도입 비용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대, 가격은 3분의 1인데 실전 요격률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거기에 납품 속도, 미국이 추가 생산에 1년을 요구할 때 한국은 72시간 안에 물량을 보냈습니다. 유지보수 대응 속도, 새벽 3시 오류 발생해 4시간 만에 원격 패치를 보내는 나라. 저는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어떤 국방 예산 담당자라도 이 숫자들 앞에서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토 채널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뉴스 속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 25%를 전면 철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100억 달러 인상 요구도 공식 철회됐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카드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촉발한 사태가 트럼프의 대한국 압박 전략 전체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뉴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주 주가 현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도무기 전문 업체 주가 31.7% 급등, 방산 대기업 주가 24.3% 급등, 방산 차량 업체 주가 19.8% 급등. 반면 미국 방산 업계는 반대였습니다. 대형 방산 업체 주가 17% 폭락, 또 다른 방산 업체 주가 12% 폭락.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 수백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자본시장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무게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천궁이 다음 항목을 쓰다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의 차세대 장거리 요격 체계 관련 자료였습니다.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 국산 장거리 요격 체계였죠. 천궁이가 중거리라면 이 시스템은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훨씬 더 먼 거리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자료에는 천궁이의 실전 입증이 2차 세대 체계의 수출에도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천궁이는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 올린 첫 번째 장이었을 뿐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결론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빈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방산의 실전 능력을 증명한 동시에 미국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전 세계 앞에 노출시켰습니다. 가격 경쟁력, 납품 속도, 유지보수 대응력, 실전 요격률. 어떤 항목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뒤지지 않았고 일부 항목에서는 명확히 앞섰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방산 도입 전략 재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템스강 위로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천궁이를 비웃던 그 장면을.
실전 경험이 전무한 신생 시스템이라고. 한국이 만든 무기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막는다고요. 라며 피식 웃던 미국 선임 고문의 표정을. 그 웃음이 지금은 어떤 표정으로 바뀌어 있을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원조를 받아 성장한 나라, 미국의 보호 아래 발전한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였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중동의 하늘 한가운데서 세계 최강국이 손을 벌릴 때 이미 수송기를 띄워두고 기다리는 나라. 트럼프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을 협상 테이블에서 조용히 뒤집는 나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초강대국의 조건을 받아내는 나라.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타이핑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드리는 당부입니다. 한국을 과거의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시선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처럼.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의 창고가 바닥나던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수송기를 띄워두고 있었습니다. 무시하면 후회하고 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새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